앞으로 서울에 재개발이 대세가 될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재개발을 알아보고 찾아보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또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공부만 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 보시면은 좀 더 넓게 재개발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지역은 갈현 1구역입니다. 갈현 1구역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걸 실제로 제가 비행할 당시에 2년 전에 부기장한테 추천을 해줬던 지역입니다. 같이 비행하는 부기장이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뭐 일산이나 김포 이런 쪽에 집을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되는 좋은 지역이 있는데 차라리 그곳을 사세요, 제가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부기장은 어떤 식으로 매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련 1구역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미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도 이득이 없어요. 그냥 예전엔 이렇게 됐었고 이런 식으로 이곳에 가격이 형성되고 올랐구나 하고 하는 과정을 좀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가격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크게 수익이 없습니다. 그걸 꼭 유념하시고요. 가련 1구역이 여기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연신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TX A 노선이 이제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좋아질 걸 아는데 이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련 1구역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강남 삼성동까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꼭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GTX A 노선의 호재를 받고 있는 파주 그리고 일산 킨텍스가 굉장한 가격 상승을 하고 있죠. 일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평이 17억을 넘었다 이러면서 뉴스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면 GTX A 노선이 파급력이 좋구나. 그런데 일단은 뭐 착공을 했으니까 뭐 B 노선, C 노선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A 노선은 일단은 착공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거죠. GTX A 노선 같은 경우가 파주 일산에서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 있는데 서울 안에서 출발하면 시간도 훨씬 짧고 지역도 서울이라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괜찮다, 한번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그래서 이곳에 빌라가 8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 빌라 8천만 원짜리에 프리미엄이 2억 3천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총 가격이 이제 3억 1천 정도 됐었던 빌라죠. 2억 3천의 프리미엄이 제가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세대수가 굉장한 세대수가 들어가는데요. 한 4천 세대 가량, 굉장히 대단지죠. 그리고 공사비가 1조 원 가량 들어가는 사업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공사에서 이걸 무조건 하고 싶겠죠. 왜냐면 큰 공사를 하면 많이 남으니까. 각종 시공사가 엄청난 혜택을 줄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뭐 롯데가 아니면 뭐 대우건설이 아니면 힐스테이트가 우리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를 뽑아주세요 하고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조합원들한테 크게 와닿는 얘기가 뭐냐 좀 생각을 해보면,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강남 사람들한테 거기 안에 뭐 이태리 고급 명품 가구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걸 하지만, 여기 은평구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봤자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은평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 안 비싼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 분담금이 싼 거. 아니 우리 돈이 많이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연립빌라 가격이 저렴하고 우리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는데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우리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의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롯데가 이제 이번에 낙찰이 됐는데요. 롯데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계약 시에 계약금 0%, 중도금도 0%, 입주할 때 내세요. 입주할 때 대출 받아서 내세요. 뭐 중도금이나 계약금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리고 이주비 같은 경우도 LTV에 40%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죠. 근데 롯데에서 30%를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집을 여길 허물어야 되니까 그동안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살 돈을 좀 빌려주는데 롯데에서 또 30%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결론은 이제 조합원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단지가 되었죠. 여기 분양가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평당 2천 정도라고 하니까 25평의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되겠죠. 33평의 경우에는 한 뭐 6억 조금 넘을 겁니다. 6억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프리미엄을 뭐 2억 3천 그 정도 주고 샀다 하면은 가격이 7억 초반이 되죠. 뭐 7억 3천 정도 주고 새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돈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6년 입주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그랬던 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를 사라 괜찮다 추천을 2019년도에 해주고 나서 그때는 이제 뭐 일산에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여기를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산이 킨텍스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킨텍스 조금 많이 올랐지만 주변이 그래도 못해도 한 1, 2억은 올랐어요. 그래서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2억이 올라버리니까 굉장히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투기성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을 사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는 거다. 주식도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이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니까 피가 2억에서 2억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니까 가격이 확 뛰게 되죠. 피가 지금 뭐 한 6억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머물러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완공이 되면 또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재개발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내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지만 어때요? 샀던 가격보다 2억대보다 지금 6억대니까 뭐 한 4억 정도 오르게 됐죠. 가성비로 따지면은 일산에 구축을 사서 2억을 번 거보다 이 재개발을 사서 4억을 번 게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변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얼마큼 갈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구파발역 쪽에 은평 스카이 자인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얼추 33평 가격이 뭐 12억에서 13억은 가겠구나. 완공 시에. 물론 이제 구파발 쪽이 역도 가깝고 롯데몰도 가까워서 더 좋지만 이제 가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GTX가 가까워서 GTX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12억에서 13억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33평을 신청했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2억 3천을 주고 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 제가 자꾸 조합원 하니까 지역주택조합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은 완전 다른 겁니다. 재개발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안전한 사업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약간은 좀 90%의 실패 확률을 가지고 있는, 물론 잘 돼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조합원 가격이 대략 뭐 6억 초반이었으니까 뭐 6억 3천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대략 한 8억 6천 정도, 뭐 9억 좀 안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가 12억이다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얼마죠? 대략 뭐 한 3억 4천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대략 뭐 3억 4천 정도는 더 이득이 되죠. 근데 지금 사면 왜 안 돼요? 지금 사면은 피가 예전에 2억 3천이 아니라 지금은 프리미엄을 6억 정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6억에서 6억 3천을 더하면 12억 3천이죠. 지금 근처의 신축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이제는 먹을 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가 이제 더 대단지고 더 잘 지어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1, 2억을 더 벌고자 여기에 현금 한 5,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넣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메리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어디서 알아보느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서울 클린업이라고 치시면은 정비사업 몽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정비사업 몽땅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장 검색 누르셔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지역을 눌러서 찍어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아까 은평구였죠. 은평구를 눌러서 가련동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가련동에 대해서 나오죠. 가련 1구역이 지금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지역주택 조합이 아니에요. 지주택이 아니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지번이 가련동 300번지고 진행 단계가 사업시행 인가 단계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사업장이나 지도를 누르면요 지도가 나오고요. 사업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05년도 2월 4일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다. 그리고 15년도 무려 10년이 지난 이후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년 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제 내년까지 해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05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한 19년도에 들어갔다 하면은 들어간 시간이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4년 후에 5년 후에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총 시간이 7, 8년 정도 투입되게 되는 거죠. 7, 8년 정도 투입돼서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줬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재개발 투자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사업 시행 인가 전의 단계라면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날 것이다. 대충 신청을 하고 있다. 아니면 좀 언제쯤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500군데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400군데 이상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격이 많이 안 오른 10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아직 한참 멀었지만 소자본이신 분들은 이런 곳들을 접근해서 가능성이 좀 유력한 곳을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신축 아파트를 서울에서 이런 방법으로 마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알려드렸고요. 이 재개발이 워낙 방대한 공부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도 읽어보시고 다른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많은 내용을 여기 안에 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항상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